이 영상을 보면은 사무실을 차릴 수도 있겠는데요. 사실 개인회생 상담을 하려고 전화를 거시면은 상담하는 내용이 방금 이 내용이에요. 변호사님은 원래 변호사 되기 전에 서울대 공대셨잖아요. 네. 근데 영상 보면은 개인회생의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게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네. 변호사님은 제일 좀 어떻게 보면 좀 숫자적으로 네. 딱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렇죠. 해주세요. 네.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 맨손으로 머리로만 할 수는 없고요. 종이 한 장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. 종이 한 장을 준비하셔서 이제 반으로 접고 왼쪽에는 본인의 채무를 쭉 적으세요. 그리고 오른쪽에는 본인의 재산을 적으세요. 채무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은행권 채무가 첫 번째로 있을 거예요.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이 있는지, 그 다음으로는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것, 즉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것이 있는지 적으시고, 이자나 아니면은 대출 만기일 이런 건 적을 필요 없어요. 금액만 적으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카드 대금, 연체가 됐든 안 됐든 상관없어요. 지금 카드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으면 그것은 채무니까요. 카드 론도 있으면 적으시고, 개인 채무도 있으면 적으시고, 내가 집을 샀는데 집에 대한 근저당권 채무가 있습니다. 이러면 어떡하느냐? 그것도 적으시는데 채무칸을 그런 경우에는 두 개로 나눠서 위에는 신용채무, 밑에는 담보채무로 해서 담보채무란에 적으세요. 첫 번째 조건이에요. 적은 다음에 신용채무가 10억을 넘는지, 신용채무와 담보채무를 합쳐서 15억을 넘는지 보세요. 넘으면은 개인회생을 못합니다.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마 뭐 연예인이 아닌 이상, 아니면 갭 투자한 게 아닌 이상은 여기서는 통과를 하실 거예요. 그럼 채무가 정리가 된 거예요.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재산을 적으세요. 재산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집이 있는 경우에는 집을 적는데 집의 시세를 적어야 돼요. 이 시세는 인터넷에서 KB 부동산 시세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그곳에서 나오는 시세가 있습니다. 그 시세를 적으시면 되고, 거기에 시세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공시지가의 130%, 공시지가 곱하기 1.3을 곱한 금액을 적으시면 돼요. 집이 없는 분은 만약에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살고 있으시면은 보증금이 있을 거예요. 그 보증금을 거기다 적으시면 됩니다.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, 내가 아까 신용에 적었을 때 전세금을 내가 대출로 해서 빌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전세금을 대출로 빌린 경우에는 재산에 적는 경우와 안 적는 경우가 있는데, 전세금을 빌릴 때 내가 여기에 대해서 질권 설정이 되었으면은, 그러니까 양도인의 채권 양도 양수 통지를 내가 받은 기억이 있다면 재산에 안 적어도 되고요. 그런 걸 받은 기억이 없다면 적으셔야 됩니다. 뭔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네요. 근데 당사자는 알고 있어요. 채권 양도 양수 통지가 있었으면은 안 적고, 없으면 적고, 그 다음 뭐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도 중고차 시세 적고, 예금 채권 주식 있으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금액 적고, 이렇게 하면은 재산도 쭉 적혀 있을 거예요. 이제 해야 될 일은 채무 금액과 재산 금액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. 비교를 해서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분, 이 사람들은 개인회생 못 하세요. 이 사람들은 본인이 느끼기에는 현재 경제적으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지만,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내 재산을 팔면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. 이런 사람들은 개인회생을 하지 못합니다. 그 다음에는 내 소득을 봐야 돼요. 내 소득을 어떻게 보느냐? 내 통장을, 월급쟁이라면 통장을 보면은, 아니면은 영업사업자라도 월 수입의 통장에 기록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. 통장을 지난 12개월치를 봐서 12개월 동안 내 통장에 들어온 모든 수입을 합하고 그것을 12로 나눈 금액이 내 월 수입이 됩니다. 영업소득자라면 거기서 종소세를 뺀 금액이 될 거고요. 여기부터 이제 복잡해지는데, 그 금액에 36을 곱합니다. 36을 곱한 금액과 아까 재산에 적은 금액을 비교를 해요. 이렇게 했을 때 36을 곱한 금액이 재산보다 크면은 개인회생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36을 곱한 금액이 재산보다 작다. 그러면은 36이 아니라 60을 곱해봐요. 60을 곱한 금액이 재산보다 크면은 또 이 사람은 개인회생을 할 수가 있어요.
그런데 내 월 수입의 60을 곱한 금액이 재산보다 작은 경우, 그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할 수 없어요.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개인회생을 해서 5년 동안 채권자한테 갚을 금액보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파산을 해서 내 재산을 채권자들이 나눠 갖는 게 채권자에게 더 이익이 되는 경우거든요. 이런 분들은 개인회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이렇게 세 가지 요건, 지금까지 따라오셨다면은 첫 번째 조건, 두 번째 조건, 세 번째 조건을 보셨을 텐데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 영상을 보면은 사무실을 차릴 수도 있겠는데요. 그런가요? 상담, 개인회생 상담을 할 수 있지. 개인회생 상담까지는 할 수가 있을 거예요. 이것만 알면은. 사실 개인회생 상담을 하려고 전화를 거시면은 상담하는 내용이 방금 이 내용이에요.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를 상담 직원이나 제가 적절하게 질문을 해서 대답을 이끌어내서 보는 거는 결국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. 그 세 가지를 보고서 할 수 있다, 없다 판단을 드립니다. 개인회생에 관한 영상을 많이 찾아보시는데 정작 내가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. 가장 간단한 거는 전화를 걸어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데 그것조차도 조금 꺼려지시는 분들은 방금 전에 영상을 보고서 체크해 보시면은 아마 본인이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